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부부들, 그런 분들은 꼭 좀 들으셔야겠습니다. 돈 버는 투자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험 및 금융상품만 피하더라도 우리는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반나 세계에는요, 약육강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이라든가 연약한 새끼, 병이 든 동물이라든가 부상당한 동물, 부모 잃은 새끼, 이 모든 것은요, 약하기 때문에 우선 포식자의 첫 번째 먹잇감이 됩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험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사회 초년생들, 그 다음에 바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먹잇감으로 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사반나에서의 먹잇감은 죽음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인간 사회에서는요, 어떨까요? 죽지는 않지만요,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 즉 파멸을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요, 젊어서, 그러니까 첫 월급을 받게 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이랬을 때 반드시 훌륭한 멘토의 조언을 받으면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한정 열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로 파멸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인가를 팔아야 하는, 팔아야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을 믿는다면요, 조선시대 고한말 약장수의 말만 믿고 만병 통치약이라고 하는 엉터리 물약, 그냥 설탕물, 이런 것을 비싸게, 돈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현대판 약장수는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피와 살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과 무엇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 판매인, 상인들의 말을 안 믿고서 소비를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자신의 편에서 진실을 말해줄 멘토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재산 손실을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재산을 불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초년생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990년대에는요,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카드사 판매인들이요, 바로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카드 발급을 남발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막 호기롭게요, 호탕하게 동창회나 이런 데 가서 하루는 A카드, 다음 날은 B카드 이런 식으로 거의 뭐 10개, 15개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외상거래에 따른 무분별한 소비 지출로 나중에 빚에 허덕이게 만듭니다. 가끔가다 카드사에서 빚으로 사세요라고 하는 말로 비슷한 어떤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좀 아이러니하지만요. 그리고 또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월급을 받으니까요, 바로 각종 보험 상품을 들으라고 많이도 강요합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을 많이 가입하게 되겠죠. 사망 보장은 물론이고요, 각종 질병 보장하고 생활 보장까지 정말로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원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카드도 만들고 자동차도 사고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연금도 들고 그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다. 결국 그러한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서운이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입하고 나면은요, 당연히 나중에 부자가 되고 자산 관리에 성공하는지 알고 쾌속 질주를 하는 것이죠. 지옥의 길로. 자, 그렇다면요, 저 같은 경우 한번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입사원 때 6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 정도 상황에서 암보험으로 15,000원, 생활보장보험으로 2만 원, 사망보장으로 3만 원, 그 다음에 노후복지연금보험이라고 해서 연금과 저축이 되는 20만 원, 세가정복지보험이라고 해서요, 저축보험이 있습니다. 5만 원을 가입했습니다. 60만 원 중에서 실수령액은 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무려 31만 5천 원이나 가입했습니다. 무려 실수령액 대비 63%나 되겠죠. 그리고 차량도 구입했고요. 신용카드도 엄청나게 사용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제가
올바르게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암울하죠. 이러다 보니까 저축과 투자,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런데 이러한 리스크,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것도 있고요. 의뢰, 사회, 금융, 보험, 부조리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못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입하면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보험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야? 주택연금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야? 그죠? 연금보험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비과세 상품, 분리과세 상품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세액공제 상품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면요. 그것들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 분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한테 진정으로 받고요. 그 전문가가 바로 여러분의 편이라면 더욱 좋겠죠. 자, 사실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사회초년생일 때는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한테 사망 보장하고 각종 보장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괜히 든 것이죠. 젊은 사람한테는요, 부양할 가족도 없고 젊은 나이라서 질병 등에 시달릴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확률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재수없게 걸렸다면요, 가족 있는 재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보험을 들지 않고 계속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서 20년, 30년 뒤에 혹시라도 재수없게 발병했다. 그러면 그동안 투자했던 돈 있죠. 확실한 현금 가지고서 치료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쓸데없이 발병 확률도 적은 보험에 막 가입해서요. 2, 30년 동안 헛부역을 하게 해놓고 마지막에는요. 보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발병도 되지 않고요. 돈은 묶여 있고요. 물론 감소됐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20, 30년 정도면요. 경제활동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불을 본 듯이 뻔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실패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그 당시 시중금리가 15% 내외였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그렇게 지속했어야 됩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말고요. 그랬다면 정말로 성공했을 겁니다. 우스갯소리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금융보험 부조리가 어떠냐면요. 은행 대리가 노후복지연금보험을 가입한 것을 보고 보험영업의 기술, 기적이라고 막 칭송을 합니다. 사실 은행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겠습니까? 그 노후복지연금보험보다는요. 차라리 자기 시중금리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난데도 불구하고 그 연금을 들었다는 것은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겠죠. 물론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가입할 수도 있고요. 친지 때문에 가입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요. 보험을 통해서 저축과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요. 또 그 보험을 통해서 연금보험을 통해서 노후 보장을 받고 노후 준비를 하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90년대가 아니라요. 그보다 3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연 어떻게 가입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해서요.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00여 편 있는데 앞으로 점점 많아지겠죠. 그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와 투자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년이 지났거든요. 신입사원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350만 원에 실수령액은 280만 원 정도 상황에서요. 놀랍게도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신입사원이 종신보험 30만 원, 연금보험 50만 원, 연금저축 25만 원, 암보험 5만 원, 각종 보장보험 5만 원, 운전자 보험 5만 원, 적금으로 50만 원을 넣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요. 쓰지 않고 열심히 저축하고 보험에 들었으니까 남들이 보면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전문가가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자산 배치가 되겠습니다. 총 170만 원을 여기다 투자한 거죠. 실수령액 대비해서 60.7%입니다. 남들은 다 건전해 보이는 청년으로 보겠죠. 하지만 이런 가입들은요, 정말로 무의미합니다. 효과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입사원은 절대로 자산관리에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이 상태가 20년, 30년 된다면요. 30년 좀 넘으면은 은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투자는 물론이고 각종 보장 효과도 거의 없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노후 준비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산 배치를 다르게 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래에도 여러분들요, 가난뱅이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부자로 남을 것입니까? 자산 배치 반드시 재배치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종신보험 문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어서 사망보장 필요 없습니다. 결혼 후 필요한 것이죠. 그것도 종신보험보다 15배, 20배 가까이 싼 정기보험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혹시라도 청년인데 부양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기보험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싸거든요. 30세가 사망보장으로 1억 원을 보장받을 때 종신보험은 30만 원, 여성은 25만 원 정도를 내야 될 겁니다. 20년 납으로. 하지만 정기보험으로 65세까지만 보장받고 20년 납을 하게 된다면 남자는 2만 천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자는 12,0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종신보험 대비해서 무려 14배 이상, 여성은 20배 이상 저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65세까지 보장받는 정기보험 가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종신보험과의 차액 갖고 투자를 계속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기보험 가입하고 나서 나머지 20만 원 종신보험과의 차액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망보장 1억 원 갖고 문제가 있잖아요. 유가족 생활보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5억 원으로 늘린다면 남자는 10만 5천 원 정도, 여성은 6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종신보험 가입하게 된다면요, 5배를 더 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150만 원 낼 수 있습니까? 못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기보험을 통해서 5억 원, 10억 원 보장을 받고서요, 효율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은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특히 연금보험은 수익률이 저조하고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현저하게 미미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미래에 받게 되는 그 연금액은요, 현재 물가 상승률로 할인한다면요, 얼마 안 되거든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노후에 제대로 된 생활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시율 2.8% 적용 시 매월 50만 원 10년 납으로 연금을 가입한다. 65세 때 연금 개시 시점에요, 매월 5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거는요, 35년 뒤에 5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2023년도 물가 상승률 3.6% 적용 시 65세 때 받는 50만 원이라고 하는 연금액은요, 14만 원입니다. 딸랑. 그리고 90세 때 받는 연금액 50만 원은 6만 원이고요. 100세 때는 4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니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물가가 5% 정도로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정말 이 연금을 가입한 사람은 나중에 참담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65세에 받는 연금액이 50만 원이 아니라 겨우 9만 645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90세에 받는 연금액은 2만 6,767원, 100세 때는 16,433원입니다. 이 돈 가지고는요, 치킨 한 마리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금보험에 가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보험사에 이러한 왜 이렇게 연금보험이 상당히 저조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험사의 공시율이 저조하고요. 특히 적립형은 더욱더 저조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공시율이라고 하는 것에 예를 들어 3%라면 적립형은요, 그의 반도 안 됩니다. 약 반 정도 되겠죠. 55%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2.8% 공시이율이라고 한다면 실제 이율은 1.54%에 불과하니까 이것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다 연금보험이요, 엄청나게 또 사업비 떼고 위험보험료 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연금보험은요, 수익률이 안 나오고요, 거의 안 나오고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너무너무 미미합니다. 이런 쪽에 우리 노후를 맡긴다면요, 우리 노후는 정말로 영영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물가 상승률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소중한 노후 준비를 망치게 하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도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연금보험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연금보험과 관련된 상품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연금저축도 세액 공제해 주지만 상당히 저조하다는 거. 달러 연금도 그렇고요, 확정금리 연금도 그렇고요, 변액연금도 그렇고, 지금 현재 2000년대 이후에 판매되는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배당 상품이고요, 이율이나 투자 효과가 극히 미미하고 현재 가치가 공통적으로 아주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절대로 연금보험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사반나에서는 잡혀먹는 어린 새끼가 불쌍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어린 새끼를 만약에 구해준다면 생태계에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 잡아먹히도록 그냥 놔둬야 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종의 사명을 가지고서 종신보험 안 됩니다. 연금보험 안 됩니다. 주택연금 안 됩니다. ISA 안 됩니다. 분리과세 안 됩니다. 세액공제 안 됩니다. 비과세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종 보장보험도 불필요합니다. 보장금액도 미미하지만 젊은 나이에 보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투자하면서 보장받을 준비. 현금으로 현금 보장 자산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발병 확률이 미미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병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보유 자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2, 3천만 원 겨우 어떻게 건강보험 관련돼서 했을 때 진단자금 나오거나 암 진단자금 나오는데요. 이 정도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먹게 돼서 발병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재수없게 걸리게 된다면요. 그동안 보험 가입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20년, 30년 동안 벌어들인 확실한 현금으로 그 커버를 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보장보험 등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죠. 적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금이율 3%를 준다고 해도 적립형의 실질이율은 55% 수준이니까 어떻습니까? 1.65%예요. 물가 상승률이 3.6%입니다. 물가가 2%라도 이거는 가입하면서 매번 손해가 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공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 금액은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금은 물론이고 적금도 가입하지 말고 효율적인 투자처를 찾아야만 되겠죠. 특히 젊은 시절에는 보다 과감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서 항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요. 젊어서는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신입사원한테는 이러한 자산 재배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후 실수령의 280만 원 중에서요. 종신보험 30만 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보험 가입하십시오. 2만 1,000원으로. 그리고 연금보험 50만 원 해지하고 연금저축 25만 원 해지하고요. 암보험 5만 원 해지하고 각종 보장보험 5만 원 해지하고 운전자 보험 해지하고 자동차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적금 50만 원 해지합니다. 그리고 해지한 것금하고 매월 그 해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돈이 안 들어가도 되죠. 매월 168만 원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지한금금 1,000만 원하고 매월 160만 원을 투자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6% 투자한다고 했을 때요. 10년 후에 2억 9,351만 원을 모을 수 있고요. 35년 후 은퇴 시점이 되겠습니다. 24억 원 이상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이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투자를 잘했습니다. 8% 투자를 했다. 그럼 10년 후에는 3억 2,954만 원. 그리고 놀랍게도 은퇴 시점 65세 시점에는요. 40억 이상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 반드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65세 때 40억 원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한다면 연금 같은 거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정말로 상상만 해도 미소가 가지지 않는 즐거움과 행복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한낱 보험 및 금융상품만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지원해줄 자신 편의 멘토를 만날 것인가. 여러분들 반드시 현명한 선택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살아가면서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돈을 지키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요, 여러분은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해서 실수를 줄여가고 효율적인 투자와 절세를 통해서 동시에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자신을 도와줄 자산관리사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폭넓은 지식하고 풍부한 경험,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되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해주는 금융기관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인의 역할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일해주는 그런 금융 절세 집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도와주는 멘토가 있다면요,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당신의 종합자산관리사는 누구입니까? 한번 선택하고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독립된 사람입니다. 금융기관에 소속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왜냐하면 소속됐다면요,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사람은 반드시 고객편을 들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은 누가 줍니까? 회사가 주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IFA 중에서 CFP, 적격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적어도 100년간의 세금 우산, 투자 우산 반드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장마 기간인데요, 정말로 우산이 필요하겠죠. 우비도 필요하고 반드시 100년간의 세금 우산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고요. 부자들이라고 하면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정도 고민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모두 다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간의 대계를 한번 꿈꿔보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성공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절세 및 투자 전략을 통해서 정말로 수십억 내지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8월 9일 금요일, 그 다음에 8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각각 합니다. 장소는 강남역 공간 2지고요. 참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한테 3만원 입금하시고 성함하고 수강 일자를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남역 약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바로 밑에 197m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저의 경험 사례하고요. 현재의 사회 초년병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의 자산 관리를 막고 부자가 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보험 및 금융상품이라는 것이죠. 그것들부터 바로 장애물을 해제하지 않으면, 치워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잘못하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자신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의 멘토 그 지원과 관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